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의 박용훈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KT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컨테이너라든지 관련된 CI/CD 체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서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고 그거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면 이제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그 투입 아니면 엔지니어가 도움 줘야 되는 부분들은 점차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사용자 레벨로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CSP들이 사용자 레벨로 그런 기능을 만들어 드리고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런 기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 분들이 들어가서 설계를 하시고 아키를 만드시고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전환하고 구성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미 CSP에서 검증을 거치고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진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은 아키라든지 클라우드의 사상 이런 부분들을 크게 모르셔도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의 전체적인 좀 시장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글로벌하게는 약 한 8천억 달러 정도,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한 5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작년하고 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파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영역들도 많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파스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 대비 올해를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2.7%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좀 맞추기 위해서 KT 클라우드에서는 파스타 그리고 K파스, 즉 아마 KT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상품에 대해서는 K파스, K2P라는 부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파스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저희가 K파스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파스타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이렇게 K파스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지속 가이드 드리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K파스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저희도 고객분들께 충분히 지원 드릴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K파스와 파스타, 즉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파스 플랫폼, 그리고 향후 차세대 K파스를 위한 그 공공 형태의 파스트 플랫폼을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KT 클라우드에서는 향후 K파스를 기준으로 해서 공공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데브옵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브옵스 안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하시고 빌드, 배포, 그다음에 운영 모니터링 체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KT 클라우드 안에서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인가요? 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파스타 관련된 부분들은 파스타를 기준으로 해서 빌드팩, 서비스팩들이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K파스 기준으로는 저희가 K2P라고 하는 상품, KCI 상품, 서버리스 이런 상품들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전체적인 그런 자원 리소스를 오토 힐링,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과정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MSA, 컨테이너, CI/CD, 데브옵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기 전부터 온프라미스 환경,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준비하는 과정,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데브옵스 체계를 좀 더 조금씩 마련하는 체계, 그리고 향후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CSP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원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지금보다는 세밀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라이징을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라이징 된 것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텐데, 결국은 뭐 지금 여러 CSP에서는 결국은 전부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에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KT 클라우드의 자원들을 사용자 레벨로 언제 어느 때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또 추가적으로 CI/CD, 결국은 이제 배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객 입장에서 거기에 맞도록 파이프라인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셔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을 때 자동적으로 복구해 준다든지, 또는 요거를 가지고서 오토 스케일링, 시스템에 대한 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겸비되어야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VM 기반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제 오른쪽, 잠깐 헷갈리는데 왼쪽 부분에서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개발, 그다음에 스테이징 환경, 운영 환경을 넘어갈 때 테스트는 잘 하시지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항상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형, 즉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이런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했을 때는 필요한 모듈만 만들고 배포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형태의 어떤 개발 플랫폼, 개발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직 이제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약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제 보안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그런 그 복잡도의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벤더로서의 그런 락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KT 클라우드에서는 보안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증가에 대한 복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제가 다음 장에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파스타와 그다음에 K파스가 있는데, 파스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클라우드 파운더리 기반으로 서비스 팩과 빌드 팩, 즉 이제 소스를 만들고 빌드해서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배포하는 것들, 그다음에 백엔드 서비스들이 패키징 되어 있는 상품들을 파스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타에서는 파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아스 기반의 서비스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포탈에 들어오셔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 자원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구성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빌드 배포, 그다음에 거기에 모니터링 부분들까지도 패키징된 형태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술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잉 큐브라고 하는 이제 프라이빗 형태의 솔루션.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진행됐지만 진행하면서 퍼블릭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K파스, 즉 이제 K2P 상품하고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컨테이너 엔진하고 런타임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솔루션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파스타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은 프라이빗으로 넘기고, 프라이빗에서 다시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퍼블릭으로 넘기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서 고객분들께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정의하고 있는 6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윗단에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지 CI/CD 체계,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서비스 메시, 이런 부분들. API 게이트웨이하고 서비스 메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에 대한 복잡도가 올라갈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DBMS에 대한 상품들도 여러 가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 복잡도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텔레메트리 상품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깅이라든지 매트릭이라든지, 저희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APM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레벨에서의 그런 엔드투엔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코어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K2P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OKD라고 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패키징 되어 있는 파스 플랫폼을 저희가 상품화한 것이고, 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의 바닐라 버전 해서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품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I/CD 관련된 상품입니다. CI/CD 상품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개발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 안에서 빌드 배포를 하시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롤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시라든지 젠킨스, 넥서스를 통해서 이렇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상품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복잡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영역은 파드와 파드 간의 어떤 통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들을 조금 더 간소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통제, 그 다음에 모니터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앞단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 흐름을 통제를 한다라고 보면 클러스터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파드와 파드 간의 통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로깅할 수 있는 상품, 매트릭 상품, 그 다음에 APM 상품. 이 APM 상품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엔드투엔드를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병목이라든지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APM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로깅하고 매트릭을 기존에 이제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 향후에는 APM 정도로 약간 통합을 해서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기술로 향후의 컨테이너 플랫폼,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좀 더 바라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아스 영역에서 발생된 VM,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시작한 컨테이너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서 따로따로 관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그림과 같이 특정 운영자나 특정 플랫폼 엔지니어가 컨테이너와 VM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식화해 보면 기존의 VM과 컨테이너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체계라면은 이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VM과 컨테이너를 오토 스케일링 아니면 오토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안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미지 기반으로 서비스 배포가 되고 이미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레지스트리 상품이라든지 쿠버네티스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보안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격리 레벨을 세밀화시키고 세밀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캐닝해서 취약점을 고객한테 바로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형태의 체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체계로 적용되어 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리스 상품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서버리스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한 달이건 아니면 뭐 시간 베이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묶어놓고 사용하시는 구조였다면 서버리스 컴퓨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자원을 내가 슬립하고 있다가 다음에 요청을 받으면 실제 런하고 다시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저희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와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넥스트로 준비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마 오픈소스 기반으로 아마 이 글로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쿠버버트하고 그 다음에 카타 컨테이너 두 가지 기술로 저희가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쿠버버트하고 그 다음에 카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쿠버버트는 우선은 저희가 컨테이너 랩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카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던 서버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코어 엔진은 카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쿠버버트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CNCF에서도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VM하고 컨테이너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포털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 랩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서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VM과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포탈에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니터링 상품 중에서 대부분은 제가 앞장에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중복되는데 맨 위쪽에 보면 저희는 이제 타노스라는 부분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복잡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서비스 측면에서의 복잡도는 아까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클러스터의 큰 덩어리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타노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도 저희가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총반사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파스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페이드아웃 정책을 시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을 목표로 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페이드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선언을 했고 12월 중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 고객사분들을 K-파스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K-파스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CSAP 인증하고 그다음에 OPA에서 주관하고 있는 K-파스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디플정이라든지 아니면 K-파스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 맵과 그다음에 솔루션 맵에 해당되는 아키텍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크게 5개 카테고리 영역에 대해서 뭐 프로비저닝이라든지 런타임,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화한 것들이 전부 다 있고 그 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참조 장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K-파스의 기본 주요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DBM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백킹 서비스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붙여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K-파스를 다시요. 파스타를 K-파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은 2가지 케이스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루트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환해드리는 방법, 또 하나는 파스타의 드랍넷을 통해서 전환하는 방법.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파스타를 쓰고 계시는 고객들을 K-파스로 넘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거 2가지 방향, 큰 방향을 가지고서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KT 클라우드 안에서 K-파스타와 K-파스를 가지고서 그동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공공 쪽에서는 K-파스로 해서 그런 엔진과 그다음에 런타임,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좀 더 편리한 상품들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K-파스에 대한 넥스트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버버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강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